서울과 수도권의 생활 밀착형 오늘의 이슈를 알아보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사평론가 최혜원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시가 오는 10월부터 서울시 전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또 두세 개 행정동 단위로 더 나눠서 140개 지역으로 소생활권으로 세분화하는 도시 기본 계획을 세운다 하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도시 계획입니다. 예, 서울은 인구가 이제 1,000만 명이 넘는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 기본 계획은 참 오래되고 낙후되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서울시에 팔을 걷어붙였는데 일단 개요부터 말씀드리자면 서울시가 오는 10월부터 세분화한 도시 기본 계획을 구체화하는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이 전국 최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서울시 전역을 5개의 권역 대생활권으로 나눕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십시오. 서남권, 동남권, 서북권, 도심권, 그리고 동북 1, 2권을 합쳐서 동북권. 이렇게 5개의 대생활권으로 나누게 되죠. 이 안에 두세 개의 행정동 단위의 140개의 소생활권으로 세분화해서 도시 기본 계획을 구체화하는 이 생활권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40개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화하는 그림을 그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각 지역 어떻게 나눠질까요? 이게 140개가 그냥 나눠진 게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계획되는 건데 네. 그림 그거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일단 동북권은 1권과 2권으로 나뉘는데요. 도봉, 노원, 강북, 성북, 중랑, 광진, 성동, 동대문이 이 동북권으로 포함되고요. 네. 동북 1권은 141만 명, 동북 2권역은 172만 명, 합쳐서 313만 명 가장 큽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서남권,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금천, 동작, 관악까지 299만 명입니다. 그리고 서북권은 은평, 서대문, 마포로 113만 명, 동남권 서초, 강남, 송파, 강동으로 203만 명, 그리고 도심권은 종로, 중구, 용산으로 50만 명, 이게 가장 적은데요. 이렇게 거주 인원으로 사는 것으로 잠정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분들도 내가 사는 지역이 어느 권역에 속하는지 잘 알게 되셨을 것 같고요. 예. 네, 이번에 새롭게 수립되는 도시 계획 어떻게 추진을 하게 된 걸까요? 일단 생활권 계획이라는 것이 도시 기본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인데요. 서울시의 도시계획 체계를 정교하게 보완해서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의 생활밀착형 계획 이슈를 담아내는 중간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서울시가 굉장히 어렵게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서울의 인구는 1,000만인데 도시계획은 10만, 인구 10만 도시와 동일하게 돼 있다. 1,000만이나 10만이나 별 차이 없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바꿔서 정교한 도시관리가 어려웠다. 그래서 시민들도 자기가 사는 도시가 과거에 어떻게 변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지 예측이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의 도시계획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든지 이런 혼란으로 이어지면서 서울의 도시계획 체계 개편에 대한 요구와 원칙,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은 끊임없이 있어 왔거든요. 따라서 이제 전체적으로 체계화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도시 생활권 계획은 도시계획 헌장 들어보셨죠? 지난 4월 달에 발표했는데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도시관리계획으로 이어지는 아주 정교한 이 도시계획 틀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또 4월에 발표한 100년 도시계획에 합의된 철학과 원칙 이거에 아래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위한 용역 발주가 10월부터 이제 시작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진행이 또 될까요? 일단 지난 9일 월요일 동북권과 서남권에 대한 용역을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네. 예. 다음 달 10월 달에는 서북권과 동남권에 대한 생활권 계획 용역을 순차적으로 발주한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말했고요. 특히 그런데 이제 도심권의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인 역사도심관리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2015년에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2015년 완료되면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용역 입찰은 도시계획, 건축, 교통 분야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각각의 3개 업체가
분담 이행 방식으로 그러니까 컨소시엄 구성한다는 거죠. 참여할 수 있다고 하고요. 특이한 것은 이 그 시민들의 참여도를 이끌어낸다는 것에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서울시는 지역 사정을 잘하는 우리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낸다라는 방침인데요. 권역별 계획 수립, 대권역별이죠. 여기에는 시민 참여단은 50에서 100명, 소지역별 계획 수립, 아까 그 안에 있는 그 140개의 소지역별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참여단은 30에서 50명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내가 사는 지역의 도시 계획을 내가 참여해서 추진한다는 게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게 이전에는 좀 볼 수 없었던 특징이라는 생각도 네, 그렇습니다.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생활권 계획은 그러니까 기존의 용역 설계 방식이 아니라 상향식, 생활 밀착형 계열을 진행해서 일반 주민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계획 수립 과정부터 실행까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다 한눈에 볼 수 있다라는 네. 것이죠. 이전에는 전문가 몇몇이 진행한 밀실 진행형 아니었습니까? 머리 똑똑한 몇몇 사람 모여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게 아니라 네. 시민들이 참여형으로 바꾼 것인데 서울시는 이번 생활권 계획 수립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4개, 그러니까 5개 권역에 따른 대생활권의 시민 참여단 그리고 2-3개의 행정동 규모를 묶어서 지역 소생활 주민 참여단을 구성해서 운영한다. 그리고 시민과 주민 이 참여단은 워크숍 등을 통해서 지역의 문제점과 이슈를 도출해내고 미래상을 설계하는데 참여하게 된다.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부분, 개선될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반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서울시가 추진하는 이번에 이 생활 밀착형 도시 계획에 대해서 어떤 기대 효과 있을까요? 아무래도 주민들이 더 잘 아니까요. 서울시는 일단 이번 생활권 계획에 대해서는 첫째, 보다 정교한 도시 관리를 할 수 있고 둘째, 주민들은 자신이 사는 동네의 미래 모습과 발전 방향을 가시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셋째, 사업자들은 지역별 도시계획 방향을 예측할 수 있어 사후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두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훼손하지 않는 가치를 담는 서울 도시계획 헌장을 바탕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정교한 도시계획 체계를 만드는 만큼 지역 사정을 잘하는 우리 시민들,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들이 또 원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서 정말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서울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도시 계획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로구 고척동의 고척교 인근 고척돔 야구장 공사 현장 내년 4월에 돔 부분 공사를 마치고 9월에 개장할 예정이었었는데 어제 서울시에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개장이 늦어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소식인가요? 실내 돔구장 하면 야구 팬들은 가슴부터 설레는데요. 네. 개요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척 동구장은요, 구로구 고척동 고척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8만 451제곱미터,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수용 인원은 22,258석, 잠실 야구장 약 82%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사업비는 현재까지는 2,023억 원 들었습니다. 사업비 얘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현재 공정률 75%, 지난 7월 기준이고요. 원래는 내년 9월에 완공한다 그런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계획이 좀 바뀌어가지고 2015년 2월까지로 연기가 됐습니다. 네. 비용 문제부터 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꾸 건립 비용이 이게 늘어난다면서요? 예, 이게 좀 가슴 아픈데 설계 변경과 공사 지연으로 고척동 돔구장 공사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걱정됩니다. 그림 하나 보시죠. 2007년부터 올해까지 서울 고척동 돔구장의 총 사업비 변경 내역입니다. 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스포츠 인프라 사업이라고 해도 6년 만에 거의 5배가 늘어난 것인데요. 이례적입니다. 2007년 3월에 고척동 돔구장 짓겠다는 계획 발표했고요. 당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건설로 동대문 야구장이 철거돼서 그 대안으로 야구계의 수건인 동구장 짓는다는 계획을 내놓았는데 이때 비용이 529억 원이었어요. 네. 근데 2년 후에 2009년 4월에 하프돔 반만 덮는 지붕 형태에서 모두 덮는 전면돔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이때 기억하십니까? 2009년 3월에 있었던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한국 대표팀이 준우승 차지하면서 야구 붐이 일고 이를 계기로 동구장에 대한 야구의 요구가 거세지자 오세훈 시장이 이걸 또 수용했죠. 전면돔 설계로 바뀌면서 건설비는 529억 원에서 929억 원으로 네. 400억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증가합니다. 이게 다 혈세인데요. 애초에 고척 동구장이 착공 때부터 교통 입지 여건이 나쁘다 이런 지적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인근 지하철 1호선 9일역 그리고 개봉역에서 걸어서 한 15분 걸리는데 말이 걸어서 15분이죠. 어른 기준 아닙니까? 애들 데리고 가면 30분 이상 걸린다는 겁니다. 네. 거기다 이 동구장은 인근은 차로 가기도 참 갑갑합니다. 상습 정체고요. 그야말로 악명이 높은 곳이거든요. 2011년 4월에 설계 변경과 교통대책 추가하면서 1,401억 원으로 늘어났고요. 또 2012년 5월에 보행자 전용 도로가 추가되면서 2,023억 원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지금 뭐 2배, 3배, 4배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데 어제 서울시가 약 한 400억 원을 들여서 시설 개선 공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계획이 또 나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5배까지 늘어났는데요. 준공 시기도 2015년 2월로 1년 이상 늦춰지는데 네. 이거 서울시가 이번엔 진짜 머리 잘 쓴 겁니다. 이번 시설 개선은 고척 돔야구장을 야구 경기는 물론 K-팝 등 한류 문화 공연장 이제 여기서 이제 싸이가 이거 말춤 추는 거를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 편의 시설을 대폭 보강하는 것이다. K-팝 공연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야구장 기능 개선을 위해서 안전 펜스와 외야 불펜 설치하고 LED 조명을 추가하는 한편 각종 기능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문화 공연 장소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공연 준비를 단축할 수 있는 무대 장치 고정용 구조물 이걸 리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리깅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연의 음향 환경 조성 그리고 외부 소음 차단 등 인프라를 대폭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또 접이식 의자 대폭 확대하고 팔걸이나 컵홀더 추가하고 흡연실 따로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교통 접근성 이걸 높이기 위해서 안양천변 임시주차장과 진출로를 또 새로 만들고요. 지하철 지하 주차장 출구 따로 만든다고 하고 동구장 부지 인급한 이 9일역 서측 출입구가 새로 개설되면서 약 4분 이내로 동구장에 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1에서 400억 든다는 겁니다. 네. 2,423억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이 같은 사업 계획 변경은 내용은 향후 시의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 계획을 들어서는 굉장히 좋아지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이 고척 돔구장 유지가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과연 수월하게 공사가 또 진행되고 유지가 잘 될까요? 유지까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서울시는 지금까지 고척 동구장 수익성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2011년부터 서울에 연고를 둔 LG, 두산, 넥센 다 아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3개 프로야구단 중 넥센을 유치해서 홈 전용 구장으로 이제 대여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데 넥센은 또 그 홈구장이 목동이에요. 목동에서 고척으로 옮기는데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서 현재 협의 중이긴 한데 좀 어려운 것도 있고요. 네. 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잠실 야구장의 경우는요, 연간 유지 비용이 20억 원입니다. 근데 이제 고척 돔구장은 내부 공기순환해야 되죠. 조명이나 비용, 음향시설 따로따로 해서 타당성 조사 결과 연간 80억 원가량 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게 일본의 도쿄돔입니다. 물론 일본의 도쿄돔은 여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더 큽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연간 300억 원 정도 든다라고 합니다. 어제 예산 400억 원 들여서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것도 이게 K-팝 공연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설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애초에 고척동 돔 야구장 짓겠다는 얘기가 나올 때부터 여러 가지 뒷말, 얘기들이 좀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 인프라 구축, 계획이 처음부터 좀 잘 짰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얘기를 해주시죠. 처음부터 좀 치밀하게 잘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말만 멋있게 해놓고서 강론에서 약합니다. 답답한데요. 감사원이 지난해 1월에
고척 동구장 비용 대비 편익 비율 0.66에 불과해 발표했습니다. 이게 2를 넘지 못하면 수익이 안 난다, 손실 본다는 의미거든요. 만약에 프로야구단을 유치한다, 그래도 0.93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 때부터 면밀하게 그 검토 없이 추진되면서 투입 예산이 늘어나고 당연히 사업 기간 늘어나고 당연히 이렇게 된 거죠.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 스포츠 인프라 건설 뭐 욕심이 많이 날 겁니다. 선거도 있고 해서 자치단체장도 그런 욕심 많이 날 텐데요. 기본 설계 때부터 수익 창출 계획을 수립했는데 야구부 밀었다고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이게 최대 실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동구장 만드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찬성하는 편인데요. 어쨌든 공사 진행 중에 설계가 계속 수정되고 사업비 늘어나고 공사기간 늘어나고 이렇게 원인이 된 거죠. 치밀한 계획 없이 진행된 탓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결정한 서울시의 결정 그동안 관행적이고 타성적인 계획에서 좀 전향적으로 단지 야구장뿐만 아니라 K-POP 공연장을 같이 하자. 전형적으로 바뀐 걸로 보이고요. 동구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야구계와 민간 전문가들 참여하는 민간 TF팀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활용 방안과 운영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순히 실내 동구장의 역할이 뿐만 아니라 야구 발전, 공연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소통하는 동구장 이거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명칭 역시 지금 선안권 동구장인데 이거를 상징성을 고려해서 시민과 전문가 의견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명칭 그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할 거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어제 발표한 발표 개혁 내용이 최종 결정이었으면 좋겠고요. 2015년 2월 무사히 준공돼서 야구 팬들도 흡족하게 시키고 K-POP 좋아하는 뭐 걸그룹 좋아하는 삼촌 팬들 마음을 흡족시키는 그런 결정이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의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길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타라 잡기 최호환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